다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리스크는 있겠죠.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여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죠. 여기는 좀 붕딩이가 무겁죠. 추가 조정이다. 이 반등은 커플링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세일 뿐이고 아직까지도 조정 국면은 좀 마무리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의견이 좀 궁금하겠죠. 명인의 복귀 지금 김민주 전문가의 시간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를 들 때 추상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좀 대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21선까지의 조정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제한된 수급 속에서 파이 나눠 먹기다. 2차 전지가 좀 안 좋으면 다른 섹터가 좀 좋고 2차 전지가 좋으면 다른 섹터가 좀 안 좋거든요. 이건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다 좋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공매도 수량을 좀 다 보고 왔는데 공매도 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량 감소는 좀 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량 감소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잔고가 어떻게 되냐. 잔고. 이거는 이제 숫자적인 거니까 팩트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이 잔고가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아요. 네. 제가 좀 덧셈을 하다가 말았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치엠 여기에 공매도 잔고를 대략적으로 합쳐보니까 2조가 넘어갑니다. 2조 2천억 원이.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자 공매도 물량이 상당한데 공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수급 속에서 지금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본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뭐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예탁금이 50조 정도인데 파이 나눠먹기인데 아직도 제한된 수급 속에서 이게 가능하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시장에 상당히 2차 전지들이 좀 강세였어요. 근데 2차 전지 강세했는데 지난번 5거래일만큼 상승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68,000원 안착하고 SK하이닉스가 9만 원 넘어갈 때보다 상승 동력이 훨씬 더뎠거든요. 넘어갈 때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직은 좀 눌림목 반등 아니냐. 네, 그냥. 우리가 올라갈 때도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 눌림목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내가 눌림목 반등을 좀 노려가지고 매매 성공했다. 축하할 일이죠. 네.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수익 내고 잘 되면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인데 추가적으로 바로 뭐 N자형 반등 이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기에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거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아까 에코프로하고 거의 모양새 비슷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하겠지만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고민하더라고요. 매매로 좀 접근했는데 여기까지 좀 뻗어져 쭉. 신고가 갱신하고 넘어가죠. 그거는 좀 바램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려면 투자 기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투자 기간 확보하면 저는 확실하게 넘어간다고 봐요. 넘어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매매는 아직까지 좀 짧게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는. 그렇게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좀 봐봤는데 오늘 2차 전지 좀 할애를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왔는데 주무관님 이렇게 묻습니다. 테슬라 160불 지지도 마치셨는데 상승폭 어디까지 나옵니까? 200불까지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다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씩 웃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도 테슬라 200불 갈 동안 좀 더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리 있는 주장이고 합리적이죠. 네. 그런데 그거 조금 더 먹으려다가 수익 난 것도 못 챙길 수가 있어요. 네. 매매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챙기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마다 이게 시간이 한 번씩 돌아오니까 반도체인데, 자, 저는 여기에 관해서 할 말 많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도 성장성에 관해서 의심 없다. 근데 조심해보자 이랬는데, 지금 반도체 쌍도마차, 아니 뭐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네. 그런데 도대체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왜 오르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저점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역대급 실적 안 좋게 쓰고 SK하이닉스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올라갑니까? 반도체에 대한 바닥 인식론은 이제 뭐 2분기냐 3분기냐 이런 거 논할 가치도 없고요. 바닥 인식론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기대감이 딱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고 수급이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 동태를 보십시오. 삼성전자. 지금. 단지 이제 이거죠. 좋다. 자, 김민주 전무관 네 말이 맞다. 계속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하죠. 수치로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이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2분기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 수치로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전무관님,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른 중소형 종목들보다 더 갑니다. 여기 지금 HPS 모습인데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눌림목 이후에 반등 됐습니다. 안 오른 거 아니에요. 단지 낙수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수 효과가 좀 제한적.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에 확실히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 소진에 따른 수요 증가도 어느 정도 하반기에 들어오겠구나. 확실히 주가가 좀 대변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중대형주에서 어떤 중소형주로 넘어오는 낙수 효과 기간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매집해 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장비 종목 중에서는 몇 종목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보여드리는 HPS도 좀 괜찮고요. 뭐 PSK,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뭐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정도를 좀 유심 있게 보셔라. 뭐 하나마이크론 지금 주가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뭐 단편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상승 돌파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흐름이 이어나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또 조선이 좀 뜨겁습니다. 네, 뭐 조선 3사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대형주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조선은 간단해요. 올해 이제 3사, 조선 3사들 보면 흑자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모습인데 오늘 1분기 흑자 좋았죠. 네. 흑자 썼어요. 네, 실적으로 화답은 했고 올해 연간 목표액 수주 가능하냐? 지금 진행형인데 저는 빠르게 달성할 거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최근에 뭐 중고성과는 좀 떨어지만 신조성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성과 인상 효과가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주 잔고 대부분이 이게 들어가서 좀 보면 거의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입니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마진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 같아요. 네, 2분기 때 가면 선박 건조 물량도 계속 증가되고 흑자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조선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후판. 최근에 가격 인상이 있는데 이 후판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90만 원대 지금 뭐 서로 좀 양보하면서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출에. 그래도 저는 이 후판 가격의 어떤 그 가격 인상폭을 이겨낼 거라고 봐요. 지금 확실하게 조선 3사는 조금 소외받고 있는데 이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매매 관점보다는 투자가 적합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대형주 쪽으로 좀 공략을 하고 중소형주 쪽은 기자재 쪽, 동성화인텍을 좀 유심 있게 봐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인의 해안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도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지수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들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지수 계속 올라갑니다. 아니, 계속 오르잖아요. 내 종목이 전문가님 안 갑니다. 갑니다. 확신을 가지시고요. 결국 국내 증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입니다. 물론 외인 수급이 아쉬운 것은 뭐 저조한 측면은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경제의 사이클입니다.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지만 외인 수급이 좋아질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왔냐면 허나 수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수급이 늘어나는 시점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선취 기회를 삼고 투자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 저 김민준이 말씀드리고요. 자, 다른 데 어렵습니다. 테마 어렵습니다. 일회성 일지, 연속성 일지 판별하는 것도 어렵고요. 주도주 쪽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는 공략하십시오. 그러면 수익률 분명히 화답할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신재생, 제약바이오까지 관심 둬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늘 웃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